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연주를 담은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의 오래된 팬이기도 하고 평소 작업을 할 때 빠지지 않는 트랙리스트에 있는 분이라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가 사뭇 남달랐어요. 예고편만 봐도 울컥하고 참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묘해지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개봉일 드디어 그를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그가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 많네요. 몇몇 구간에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기도 하고 백사분이 어떻게 지나간 줄도 모르게 야속한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리뷰는 어느 정도 팬심과 헌사가 들어간 일종의 찬양 리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품을 보신다면 제 마음을 분명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류이치 사카모토를 만나러 출발해 보시죠. 이 작품은 류이치 사카모토가 암투병 중이던 22년 9월 8일 동안 촬영된 104분의 연주회를 담고 있습니다. 대사는 거의 없고요. 피아노 한 대와 그의 연주만이 이번 작품의 모든 것입니다. 피아노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처럼 흑백의 모노톤으로 이루어진 화면. 이제는 세상에 없는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마음이 묘한 엄숙함을 자아내게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가 연주하는 따뜻한 멜로디 앞에서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시절부터 마지막 앨범 10위까지 그가 직접 큐레이팅한 20개의 피아노 곡은 정말이지 따뜻하고 아리고 행복하고 슬픈 모든 감정을 복합적으로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작품의 카피에 세계가 사랑한 거장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 말이 딱입니다. 조명에 비춰진 그의 그림자, 손짓과 몸짓, 다양한 표정들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가 느껴졌어요. 투병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힘겨운 숨소리, 예전에 비해 굳어버린 손, 떨리는 손가락. 완벽하지 않은 연주에서 이 정도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야말로 자신의 마지막을, 또 앞으로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위로와 위안을 전하려는 그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가만히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가 아니고 가족도 아닌지라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 이 작품에 임했을 그의 생각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언제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은 것들을 좀 더 남기고 싶다. 그런 그가 죽음에 다다라서 힘든 몸을 이끌고 완성한 연주회. 어쩌면 이 작품은 자신이 만들어낸 수많은 작품들을 정리하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의 수건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더 나은 것들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때문에 이 작품은 저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그대 어떻게 살 것인가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게 해주는 마지막 연주회. 거장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수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반성했습니다. 가누기 힘든 몸과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주를 마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어요. 더없이 완벽한 작별 인사. 우리는 그를 그리워하고 이제는 오퍼스라는 연주회와 함께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작품은 극영화가 아닌데다 오로지 연주만을 담았기에 이 정보를 모르고 보신 분들은 꽤나 당황하실 것 같긴 했습니다. 어떤 분은 졸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지루하고 심하게 잔잔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확실히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한 정보와 또 그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평가가 천차만별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영화와 음악을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전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아니 꽤나 깊숙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작품을 보고 싶은데 류이치 사카모토를 잘 모른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다른 거 말고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라는 다큐멘터리는 꼭 챙겨보시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살아가는지, 또 그의 음악 세계도 친절히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에 대한 지식이 있든 없든 일단 이 작품에 대해 관심이 있고 관람을 예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되도록 극장에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관람 환경이 여운의 영향이 있을 만한 작품이에요. 커다란 스케일의 영화를 휴대폰으로 보면 감흥이 덜하듯 이 작품은 다른 어떤 방해 없이 오롯 소리와 화면에만 집중돼야 합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면 휴대폰이 울릴 수도, 또 끊고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103분이라는 시간, 한 사람의 인생과 그를 반영한 아름다운 선율에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분명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현재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괴물도 함께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음악 감독을 맡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특유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한 번 더 그를 상기시켜주는 의미 있는 영화가 될 겁니다. 저는 영화까지 좋은데 음악까지 의미가 있다 보니까 특히 작품이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시간만 가능하시다면 두 영화를 이어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요번에 그렇게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대신 그 감정의 후유증은 좀 감당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
그는 죽고 세상에 없습니다만 그의 음악과 영상은 우리의 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계절이랑 잘 어울리는 작품이에요.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만큼은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닌 나 홀로 관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무엇보다 값진 의미 있는 순간을 마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류이치 사카모토를 기리며 이렇게 뜻깊고 소중한 선물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길. 오늘 리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작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